외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혼에 관련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도가 발생이 되면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외도와 도대체 이혼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참 이혼 안 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도하고 난 다음에 왜 이혼으로 가게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남편 외도가 발생됐어. 그러면 아내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뭐가 다 무너졌어요? 삶의 의미가 무너지게 되니까 행복이 무너졌으니까 이거를 회복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자기 삶 전체를 다 회복하려고 정말 남편을 믿었으면 믿는 만큼의 크기만큼 분노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거든. 분노는 두 가지가 가지고 있죠. 분노는 하나는 표현하면서 공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내면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남편을 믿었던 만큼 분노의 크기도 더 커져요. 거의 죽음을 넘나들어요. 죽음을.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 나도 안 겪어봐서 몰라.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이걸 왜 하느냐. 정도가 보이잖아. 여기 오면은. 그래서 이 분노에 관련된 게 발생을 합니다. 자, 아내가 외도를 했다 아내에게. 그러면 남편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가 다 무너져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남편 외도 때도 아내가 분노를 하게 되고 아내 외도일 때도 남편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노가 발생이 되게 되면 너무 보통 뭐를 동반합니까 이게? 분노가 발생되니까 아내가 분노를 할 때 남편 어떠시던가요? 우리 경험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떠시던가요? 이건 하루가 1일이 여산추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1일이 3년 같아요. 근데 밤새 안 재우잖아. 미칩니다. 여기 밤새 안 재우는 경험 있잖아. 밤새 안 재우고 그냥 안 그러면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혼이 밝아야 조금 이제 제정신 차려져요. 날이 혼이 좀 밝아지 정신이 좀 들어요. 왜 출근해야지. 일단 밥은 4개. 근데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도 출근해요. 또 4개 살려야 되니까. 남편 미칩니다. 아내도 미치고 남편도 미쳐요. 둘 다 심리장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아내 요때는 뭐라고 주로 분노를 합니까? 그녀를 사랑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만났느냐부터 묻고 또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일단 뭘 했는지 어떤 걸 선물했는지 뭘 주고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주고받았던 얘기 하나하나 미주어보자 들으려고 미치고 죽지 않아? 경험들 다 해봐놓고 그래. 안 해본 거 제일 분노를 하면 이 남편 미치고 죽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막 기억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막 일어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다음에 툭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얘기 또 튀어나와.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가 또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기억 안 나는 거. 왜 이렇게 남의 얘기 치는 거야 자기 얘기면서. 누구나 다 그래요.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미쳐 죽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죠?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아? 밤새도록 떠들으라 그래도 못 떠드는 한국에 밤새도록 좁히고 있으니 그게 뒤지지 그냥. 살아가겠어?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한테 주로 묻는 게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파고들어요. 관심을 가졌냐부터 시작해서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부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 외도일 때는 이 남편이 분노를 자기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분노를 합니다. 아내 미쳐 죽어요. 똑같이 미쳐 죽는데 왜 미쳐 죽느냐? 했냐 안 했냐는 이제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요. 했어 안 했어? 아 그래 내가 외로워서 그래 알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그거 가지고 그냥 밤새 그냥 새벽까지 안 그러면 애 못 견뎌요. 미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서 하기는 그러니까 몇 번 그때부터 이제 횟수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 만난 기간을 딱 보니까 최소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장난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몇 번 다 하면 이제 각 횟수마다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가서 했느냐, 뭘 했느냐 다 섹스하게 연결돼요. 이 여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 뒤집니다. 아 남자들 여기서 미쳐 뒤지는 거 알죠? 뭔지? 이때 이제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해서 미쳐 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편은 남편대로 괴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괴롭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 이 남편도 엄청 어떻게 견딜만 하시던가? 어떻게든 한 번 더 해봐.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금 차원의 10배를 넘어갑니다. 안 겪어봐서 그렇지. 겪어본 사람 오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때는 남자가 죽어야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이거 진짜 죽어야 잘못하면. 자기 인생 전부를 놔야 돼요. 남자들이 자기 인생 전부를 놓는다는 게 뭡니까? 자살 위험성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두 번째 걸리면은. 그럼 한번 자신 있으면 해봐. 제가 치료해줄지 안 치료해줄지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분노에 관련되는 걸 하게 되면 남편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요. 아내도 엄청난 고통이고 남편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외도에서는. 형태는 틀리고 모양이 틀리지만 고통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개 끌려올 때 오더라도 현명하게 온 거야. 그나마 잘 왔어. 문제는 뭐냐면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안 오는 사람들 견뎌져? 아내가 분노만 안 하면 살만해. 진짜 여기서는 남편이 분노만 안 하고 자기한테 묻지만 안 하면 살만해. 똑같아요. 그런데 분노가 내 뜻대로 돼야 내 뜻대로 되나? 안 되잖아. 왜?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의식으로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치료의 개념을 벗어나.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치료 못한다. 뭐가 없어서 치료 못한다. 그래,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대부분들이 현실을 회피합니다. 현실을 회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좀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럼 좀 편해지고 싶어 해요. 이거를 현실 회피하고 편안함을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남편에 대할 때 아내가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편안해지고 싶고 솔직히 아내도 분노,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해지고 싶어요.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현실이 아닌 거를 현실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자기도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서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처 때문이죠. 남편이 분노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스트레스와 이 강력한 상처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회귀 현상이 생깁니다. 즉,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편안해질 거 아니야. 내 남편을 이렇게 봐도 신경도 안 써요. 이제. 왜? 회귀 현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처의 회귀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남자는 이게 안 돼요. 남자는 이걸 건너뛰어요. 근데 요거는 여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남자는 이걸 그냥 건너뛰어요. 왜? 남자에게는 현실 회피와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회귀 현상이 필요가 없거든요. 뭐만 없으면 돼요?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열정이잖아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 자,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 분노 갑자기 확 사라져요. 남자는. 그래서 아내 외도로 오는 사람들은 이유 외화를 먹느라고 상담도 안 해요. 아내 외도로 오는 사람들은 상담도 안 해. 뭐만 하면 돼요? 남편 열정만 살려놓으면 끝나요,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남편 열정 살려놓으면 어떻게, 열정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열정까지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더 뒤지죠. 해련성이 몇 번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는 가만히 두고 여자만 치료해야 돼요. 왜? 그 열정 사라지지 않게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치료해가지고 나중에 그 열정만 싹 빼와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할 때 남편 치료는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아내가 그 열정만 딱 빼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남편 치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다 있어요. 아내 외도 때하고는 방법이 틀려요. 외도 상담하는 방식이. 그런데 이 고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외도일 때 아내도 그렇고
남편에 대할 때 아내도 그렇고, 하나는 분노를 하고 있고, 하나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이제, 둘 다 고통은 똑같은데, 하나는 가해자의 고통이고, 하나는 피해자의 고통이죠.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고통에서 현실을 회피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자꾸 해비현상이 만들어진다. 이 해비현상은 기억상실증을 해비현상이라고 해요. 기억상실증을 해비현상이다. 즉,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기억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확, 우리가 왜 상처가 있어? 상처라는 고인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는 안 좋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확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해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처 없어졌어요? 어차피 있어요. 그냥 덮어놓은 것 뿐이죠. 작용 안 하도록 그냥 덮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은 귀신처럼 찾아내요, 요놈은. 요놈은 아주 귀신처럼 찾아내요. 그래서 계속 심리에서는 작용을 해요, 무의식에서는. 그런데 의식에서 그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대신 무의식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의식에서는 자꾸 뭘 하냐면, 그거 대신에 콘크리트 덮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처의 정 반대가 뭡니까? 상처의 고통의 반대는, 이 상처의 고통의 반대는 뭡니까? 재밌고 즐거운 거잖아요. 즐거워야 돼요.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상처의 고통이 10만큼 있고 다니면 재밌고 즐거운 게 10만큼 필요해요. 아내가 분노할 때 상처의 고통은 얼마 정도 될까요? 10? 아니죠? 한 100? 1000만? 모르겠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재미와 즐거움도 1000만? 여기는 같아야 돼요. 이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튀어나갑니다. 남자는, 여자는 계속 작용하죠. 해외 현상인데 분명히 계속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재밌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와 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를 할까요? 여자들이 재밌고 즐거운 거를 뭘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사는 거지. 그래서 주로 뭐 합니까?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시집도 가면 늘 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진짜 맛집은 잘 알아. 귀신이에요. 어디 가면 무슨 집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집 있고, 뭐 있고, 다 먹어봤어, 자기는. 또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먹으러만 다녀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죽으려고 골프 치러 다녀요. 뭐 하나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미쳐요, 거기에. 재밌고 즐거운 것에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중독증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섹스 중독도 있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관계 중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중독도 있습니까? 인터넷 중독도 있고, SNS 관련된 중독도 있고,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이 여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이 여자는 못 견뎌요. 이 해외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왜 중독에 빠졌는지를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있는 여자는 이후에 알아막느라고 엄청난 상처가 뭔지 몰라. 관심 없어. 상처가 지금 내면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본인은.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관계 중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중독. 만약에 이 여자가 관계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 만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상간녀들, 남편이 될 때 상간녀들의 상간녀잖아요. 상간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좋을 때는 간역이 쓰고 몸이가 아무나 나져요. 조금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히스테리가 발생을 합니다. 히스테리 아세요? 혹시? 엄청난 히스테리가 발생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외도 이 상간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가르쳐주는데 상간녀 대상, 이제 외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외도의 대상 1 내지 2회는 한두 번일 경우 외도의 대상, 상간녀로 이제 남자가 바뀌었어요. 한두 번일 경우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요. 참,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참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뭐 하겠다. 저런 아내랑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겠다. 막 그러면서 헤어져요. 요 한두 번일 때는. 요게 2회차, 3회차를 넘어가죠. 3회에서 5회면은 그거 신경 안 써, 이제는. 뭐예요? 즐기면 돼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그래서 애인을 하나 한 둘씩 이제 데리고 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최소한 3회에서 5회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즉, 이미 3번에서 5번의 외도 대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상간녀도 유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술친 여자도 뭐에 관심 없어요. 요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회를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틀려지는데 준꽃뱀이 돼요. 준꽃뱀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화장품 사주면 멈추고 화장품 안 사주면 그래서 조금 요만큼 뭐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야간 뜯어먹어요. 한 번 만나는데 아우 뭐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줄게 10만 원 주면 돼요. 그럼 좋다고 또 옮겨요. 이게 꽃뱀이에요 이제 준꽃뱀. 밥 먹다 말고 울면 돼요. 밥 먹다 말고 그냥 슬퍼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돈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정도 수준 됩니다. 준꽃뱀.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게 발전이 되게 되면 뭐가 되면 진짜 꽃뱀이 되거든요. 재산 다 털네요. 재산을. 요즘은 지능화돼가지고 50%까지만 털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남자가 절대 고발 안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관계 중독에 들어가면 아직 미쳐서 단단히 미친다니까. 요게 걸려들면 저도 못 나와요. 요게 걸려들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여기에 걸려들면 못 나와요. 요게 요 정도 수준, 꽃뱀이라는 자가 들어가 있는 요 정도 수준이면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와. 애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애초에. 그 남자들한테도 그래요. 이 외도하는 건 괜찮아. 좋아, 내가 치료해줄게. 요로 들어가 있으면 치료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요 정도 차원에서 치료되는 거하고 요로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이 여기에 중독이 돼서 들어가 있을 때 치료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고 이렇게 대리현상이 생겨서 나에게 재밌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남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재밌고 즐거움. 열정만 있으면 돼요. 열정이 또 뭐예요? 재밌고 즐거운 거잖아. 그럼 이 남자 뭘로 들어가면 돼요? 역시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이 남편 외도일 때, 그 다음에 아내 외도일 때 바로 현실을 회피하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혼. 그래서 외도의 문제로 이혼을 한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 중독증으로 들어가요. 다 중독됩니다. 선생님, 제 주변에는 이혼하고 남편 애도 때문에 아내 애도 때문에 이혼했는데 진짜 아이 바라보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한데 그 아이한테 중독된 거예요. 아이한테.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 성격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들이야. 결혼했어요. 같이 못 자게 해요. 자기 못 견뎌요. 자기 남편과 같아요. 독일 선상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딴 년이 들어오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누구지?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의 반 죽여요. 적이에요. 못 견뎌요. 왜? 볼 것도 없어요. 옛날에 남편이랑 뭐 하다가 남편 애들로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외도 문제로 발생되면서 일로 빠져들어가서 아이에게 빠져든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는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모성에 의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게 바로 엄마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중독된 거예요. 그 아이 없으면 이 엄마 죽어요. 이 사람들 여기 중독되면 중독된 걸 멈추게 하면 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중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중독은 왜? 반드시 강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박은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강박은 강력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강력한 스트레스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그거 안 하면 못 견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근데도 안 돼요. 안 돼. 그게 자기 뜻대로 통제가 될 수 있으면 중독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와요. 자기 손으로는. 자기 발로는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야. 바로 얘기하면 심리의 강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외도 문제로 인해서 외도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도로 인해서 치료가 되지 않고 이혼이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현실 회피라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는 자기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이혼을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은 놀랍게도 두 사람 다 볼 것도 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중독증에 빠집니다. 중독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그때 강박에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이렇게 해제 현상했던 이 무의식에서 그게 작용하면 그때 즐겁고 재밌는 거에 빠져들고 잊어먹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 빠지게 된다. 빠지게 될 때
그나마도 선생님이 좀 쓰는 방법은 일중독에 빠뜨려요. 일중독. 근데 일중독에 빠뜨리면 그래도 뭐는 남습니까? 돈은 남고 일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가치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여기 일중독 외에는 없어요. 일중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중독은 놀랍게도 지 몸을 굉장히 중독이 되잖아요. 놀랍게도 운동도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죽습니다. 운동도 과하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운동 중독에 들어간 사람 치고 제대로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일중독은 그래도 남겨요. 그 문제는 일중독에 들어갔다 딴 데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돈 좀 벌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도박하러 가지. 재밌잖아. 도박에서 돈 따서 재밌는, 나 돈 있어. 돈 따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뺑뺑 돌아가면 여기 핵 돌아가는 거죠. 그 반응에, 표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또 못 남아. 그러면 이제 일해서 벌었던 건 이제 거기다 다 때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져와서 다 때려놓고도 이제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래도 가야 될 판이야. 간 빼가지고 그래도 가야 될 판. 그냥 가는 거예요. 중독은 글로 빠져들어가면 못 나와요. 위험하죠, 여기도. 그나마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무슨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이유야를 먹느라고 무조건 중독증으로 들어가요. 그래, 이혼 한번 해볼까? 빨리 회복해. 좋은 말 할 때. 안 그러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혼하고 나면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혼을 하든 아니면 함께 행복하게 살든 이유야를 먹느라고 뭐를 해야 됩니까? 남편에다 그래서 아내 분노는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노 잔재가지 같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상처잖아요. 치료해야 돼요. 왜? 상처는 뭡니까? 이건 부부 문제예요. 그죠? 이 분노는 남편 외도 문제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분노와 상처는 일단 치료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안 그러면 그 사람 인생 그냥 날아가요. 그만큼 외도는 두 사람의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외도는 사랑이래요, 요즘.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책 제목이 뭐지? 외도는 심리장애다. 그리고 외도의 사랑은 없다. 이 책 제목이에요.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워낙 페이지가 길어가지고 한 몇백 페이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다 지금 다 보면 심리가 온전해요? 여기 심리 온전한 거 하나도 없죠?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거에 중독이 됐고 하나는 관심 받는 거에 중독됐는데 무슨 사랑 같은 얘기예요? 진짜 관심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을 회피해야 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런데 아플 때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여기 아프긴 하지만 이 미래를 향한 선택은 일단 잠시 보류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양가 감정을 설명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양가 감정을 설명할 때. 양가 감정으로 발생이 돼서 내가 고통스러워지게 되면은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고 일단 한 템포를 늦춰달라고. 멈추라고. 선택을 멈추고 거기에서 자기를 치료해서 두 개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면 양가 감정이 발생되는데, 이 분노는 양가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감정, 즉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감정과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을 해도 다 불행해지니까. 함께 살아도 불행이고 이혼을 해도 불행이면 뭘 선택할래요? 뭘 선택할래요? 함께 사는 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이혼하는 걸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 못한 채 분노는 더 커지잖아요. 그 선택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양가 감정이라 해요. 양쪽 감정을 다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기도 하지만 버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리가. 근데 두 개 다 선택을 해.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불행한데 나는 선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행해지는 게 그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할 때가 치료할 때예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이혼 안 해도 가고요. 이혼해도 가고요. 그래서 남편 외도가 됐든 아내 외도가 됐든 외도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이혼으로 분노하다가 이혼으로 가거나 치료가 안 된 채 분노하다가 이혼해도 되고 솔직히 분노하다가 이혼할 것 같으면 차라리 분노하지 말고 그냥 해. 분노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간관계는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그나마 기본에 있었던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중독증에 들어가 있어도 그 누군가가 그 바로 상대가 와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내버리고 나면 그 상대가 오질 않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자기가 없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항상 외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혼을 선택하는 건 최악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 외도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아내의 심리장애죠. 그거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그 남편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은 다 그걸 뭘로 봅니까? 반응으로 보고 난 다음에 다 들이대요. 다. 그러면 그 남자들마다 다 걸쳐야 돼요. 한 번씩 몸 봐줘야 돼요. 그런데 남편에 드릴 때는 그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들은 다 중독에 빠져요. 다. 치료가 안 돼요. 더 악화되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무의식의 사랑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밖에 없어요. 남자에게는 미안한데 무덤이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면 못 나오는. 자,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수십 번도 더 나가서 한 번만 더 해라. 나 진짜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도 뿌옇뿌옇 또 들어가요. 왜?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다 밤새 또 이거 터지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다, 색깔 삐져놓다, 집만 딱 바라봐도,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갑니다. 대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공기 흐름이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다 알아. 그리고 아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새벽 몇 시까지 가야겠구나. 벌써 이 표정부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벽에 들어오면서 인상 쓰고 들어오잖아. 거기에 더 화가, 지가 뭘 잘했다. 난리는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근데 밝게 웃으면서 들어오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웃으면서 들어온다고 어떻게 박살나고요. 인상 쓰고 들어오면 인상 쓰고 들어온다고 박살나고요. 웃지도 인상도 못 써요. 무표정하게 들어오면 무표정하게 들어온다고 관심 안 둔다고 또 박살나고요. 어쨌든 이래 깨지든 저래 깨지든 분노할 때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깨져요. 아실 텐데 선물 사줘. 아내가 옛날부터 이걸 가지고 싶어 했지. 하나 딱 사서 신나가지고 괜찮으실 거야. 들어서 해봐. 그래서 죽어요 그날요. 그녀한테서 사줬을 거니까. 맞잖아. 안 해본 것처럼 그래. 멀쩡히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갑자기 뜬거 잘 아주 좋게 와인도 한 잔 딱 분위기 잡고 딱 마시다가 이 와인 보니까 그녀는 거 먹었을 것 같거든. 그때 이제 한번 시작한 거지. 분노를. 그런 지 언제 끝납니까? 지쳐 쓰러질 때까지. 대부분 이제 새벽녘에 맑아와야 4-5시간 지나가야 이제 좀 지치지. 그럼 지치면 이제 힘이 없어. 일단 자고 이제 내일 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치료될 때까지. 그래서 대부분들이 여자들이 못 견디고 그거를 덮어버려요. 즉 회귀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분노를 얻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뭔가를 치료하려고 들고 있는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뻐요. 왜? 치료만 하면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그 힘이. 이 중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노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딱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분노 때. 지금 아니면은 여러분들 인생 한번 전환해 보겠어? 전환해 보는데도 돈 쓰겠어? 아까워서 못 쓰잖아. 지금 돈이 문제야 지금? 집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외도가 발생됐는데 즉각 이혼 선택을 안 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은 보일 겁니다. 특히 이혼한 사람들. 그래서 상간녀들이 의외로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대 여자가 이혼이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딴 남자 밑에 또 깔려 있어요. 간단하게 가자고. 그런 남편이 이제 뒤집어져. 그런 여자 절대 아니라고. 아니, 네가 겪어봤어야지.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리고 재밌는 게 많은 남자들이 걸쳐가 있을수록 더 재밌어요. 상처가 엄청 많거든. 그럼 표현할 게 많아요. 그럼 거기에 푹 빠지는 거야, 남자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내일 아니잖아. 그 여자가 망가지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웃기죠? 자기 와이프는 절대 상관녀 안 만들려고 아주 그냥 빨버둥 치는 남편들. 왜 그럴까? 상관녀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라요. 남자 뜻대로 치료가 된다? 안 된다니까. 여자에게 맞도록 치료를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에게 맞도록 치료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들은 계속 과거 상처와 연결을 시켜요. 근데 남편애들은 과거 상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애들라니까. 자꾸 연결시키니까 남편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부터 먼저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남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방식이. 근데 아내애들일 때는 정반대죠. 아내부터 치료를 해놓고 아내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남자 상처 치료를 들어가요. 그게 좀 약간 틀려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외도하고 난 다음에 이혼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외도의 이혼은 굉장히 다른 이혼하고 틀려요. 그리고 대부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죠. 위험하죠. 상당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